고유정 사건, 이혼한 전 남편을 토막살인했어요. 왜 하필 그 펜션에 왔어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가? 변호사업을 할 때 공감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순수하게 나쁜 사람 많지 않아요. 반대로 무조건 모든 면이 다 착한 사람 역시 많지 않아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마치고 몇 년 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학박사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사회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잘 몰라도 TV 뉴스도 많이 보고 또 신문도 보고 그렇게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초반에는 해상법적으로 좀 뭔가 좀 시도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다도 모르고 배도 모르고 해운업도 모르는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한 10년 가까이 그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됐던 겁니다. 경남 하동에서 석탄 화물선을 타고 인도네시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 갈 때에 약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그 정도 기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이 쫙 펼쳐져 있고 밤에도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달빛만 있는 그 기억은 해상 쪽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이미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많고 또 사기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안 잡혀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기회가 되면 사기를 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기라고 하는 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과 능력도 없는데 빌렸다. 또는 투자한다고 받았는데 투자 안 했다. 투자할 생각 없었다. 이런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게도 사기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사기범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야, 이거 가상화폐? 이 부동산? 어디 마늘밭에 묻어놓고? 이거 알아요. 이거 많이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선호하는 사건은 이길 수 있는 사건이고요. 맡기 싫은 사건은 못이길 것 같은 사건이에요. 남들은 어렵게 보지만 알고 보니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건을 좋아하죠. 반대로 야,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냐 라고 남들은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거 아닌데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맡기기 싫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청도 사태. 저희 의뢰인 남현희 펜싱 감독 사건 의뢰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알았겠지. 몰랐을 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보고 정보를 보니까 이거 할 만한 거예요. 한참 동안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법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 사건을 해냈는데 못할 사건이 어딨냐? 나는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 라는 자신감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디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무조건 승소. 저는 무조건 승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해도 야, 이 사람을 맡아서 이걸 이겼어? 이거는 그 후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 변호를 하냐. 이거는 인간에 대한 평판 또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이 업을 수행하는, 변호사 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악인을 변호해서 이기자 라는 쪽을 택하고 싶고요. 근데 또 모르죠. 시간이 한 10년, 15년, 20년 지나서 제가 좀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으면 그때는 지더라도 좋은 사람 편에 서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악인 편에 서서 승소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의외로 변호사업을 할 때 공감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의뢰인에게 동화돼서 푹 빠져들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은 아주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필요하다.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완벽하게 순수하게 나쁜 사람 많지 않아요. 반대로 무조건 모든 면이 다 착한 사람 역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흙과 백의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악의 쪽에 가깝냐, 선의 쪽에 가깝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일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론이 좀 안 좋게 보는 사건의 당사자면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사람 됨됨이까지도 한꺼번에 매도됩니다. 또 반대로 여론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기대 이상으로 또 응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책임감 그리고 훨씬 더 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두가 미워하고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지적을 하면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도 좀 더 깐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의 그 의뢰인이 의지를 좀 약간 상실하고 아주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여론이 힘을 실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면은 든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그게 좋은 성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 관리 또는 여론 형성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송무 변호사의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을 당한 분이 있었어요. 고유정 사건, 이혼한 전 남편을 토막살인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벌어진 곳이 어디냐? 제주도에 있는 펜션입니다. 그 펜션 업주에게 사건 의뢰를 받았습니다. 노 부부예요. 은퇴한 다음에 노후를 위해서 그 펜션을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 그 펜션에 왔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 그 후에 누가 오겠어요? 금방 또 알려줬거든요. 한참 지난 지금도 폐허로 남겨져 있어요. 영업 못해요.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범죄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가 또 문제입니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재산이 없어요. 이겨도 돈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건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상당 부분 아직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떠오르고 펜션 업주인 노 부부가 떠오릅니다. 일단 변호사가 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부 다닐 때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준비라는 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학점도 관리가 될 테고 또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쌓이면서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야만 로스쿨을 가고 거기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변호사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젠 변호사 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미션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되는 거는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변호사 자격을 딴다고 해서 다 훌륭한 변호사가 되느냐? 아니고요. 정말 변호사다운 변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로 오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미국식 자립 뭐 이런 거 홀로 서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자립을 해서 최대한 빨리 혼자 결정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마음속의 독립을 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죠. 요즘 입학한 이런 젊은 후배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뭔가 조언을 하거나 뭔가 가르침을 주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래도 좀 더 먼저 태어나서 먼저 학교 다녀보고 또 고려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한 인재고요. 아주 성실하게 노력을 한 결과로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세계를 무대로 보라. 좀 크게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자는 이 안암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전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뜻을 펼쳐야 여러분들의 능력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고대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서 쓸 때 고려대학교만 썼습니다. 다른 학교를 아예 안 썼어요. 이거 고려대학교에서 저한테 뭔가 특별상 한번 줘야 돼요. 예. 그때 저희 학교 학생들은 연대를 많이 좋아했는데 저만 이상하게 고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대 한번 와봤더니 건물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 이끌려서 고려대학교만 원서를 쓸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운이 좋아서 입학할 수 있었고 또 그 후에도 보고 배운 여러 것들이 현재 저를 형성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줬어요. 인생을 크게 나눠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대에 올 때까지가 1부였고 그 다음이 2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교에서 불러줬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KU
글자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한 행운에 기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고려대학교는 저에게 정체성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때 형성된 그 것들이 계속해서 제 몸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